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는 조용히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 4천 돌파했다고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고 마트 가면 물가는 미쳐 날뛰고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19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주가도 오르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걱정 없다고 했죠. 하지만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420조 원짜리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천을 돌파했지만 그 뒤에는 환율, 1,500원 붕괴 위기, 회사채 만기 지옥, 그리고 유동성 대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역대급 하락장을 만들 3가지 징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환율 1,500원 붕괴입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대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정부가 억지로 눌러놓은 거거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나라의 체온입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위험하듯이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위험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1997년 10월 환율은 900원이었습니다. 11월에는 1,000원을 넘었죠. 그리고 12월 IMF 신청 당일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2배가 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11월 환율은 1,420원이었습니다. 12월에는 1,480원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 60원이 오른 겁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환율은 100원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속도라면 2026년에는 1,500원은 물론이고 1,600원도 뚫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 사고 유럽 건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달러를 사들이는데 이게 환율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달러 사기만 하지 말고 나중에 벌어올 달러를 미리 판다고 계약 좀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이 나중에 해외에서 달러 벌면 그거 다시 내놓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시티그룹 분석을 보니까 이게 한 달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 정도의 달러를 시장에 강제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대요.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환율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기업들한테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해외에서 번 돈 달러로 쟁여두지 말고 한국으로 가져와. 가져오면 세금 깎아줄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원화로 바꾸며 당연히 시장에 달러가 풀리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정부는 지금 이 2가지 카드를 써서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 끝났다 하고 다 도망갈까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4.5%인데 한국은 3.5%입니다. 1.5% 차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같은 돈을 넣는다면 더 이자 많이 주는 미국에 넣고 싶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이 2026년에도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잖아요. 트럼프는 관세 올리고 이민자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이게 다 물가를 올리는 정책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패드는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환율은 더 오르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갑 털고 기업들 꼬셔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대리는 2023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3억 5천만 원. 금리는 4.5%였어요. 한 달에 이자만 130만 원 나갔죠.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라면, 휘발유, 전기료가 다 오르죠. 김대리, 생활비가 한 달에 50만 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은 안 좋아서 월급은 그대로예요. 결국 김대리는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김대리가 견디다 못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만약 월급의 30%가 넘어간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 번째 징후, 회사채 420조 시한폭탄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빈문서입니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 때 일반 투자자들한테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가 엄청 쌌습니다. 기업들은 이때 돈을 마구 빌렸어요. 어차피 이자 싸니까 빌려서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였던 금리가 4.5%까지 올랐어요. 문제는 뭐냐? 2021년에 빌린 돈을 2026년에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금리가 쌌으니까 이자가 적었는데 지금 다시 빌리려면 이자가 2배예요. 안 빌리자니 갚을 돈이 없고 빌리자니 이자가 너무 비싼 겁니다. 구체적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 회사채 규모가 42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갚아야 할 회사채가 5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K그룹은 상반기에만 6조 원 넘게 갚아야 하고 롯데그룹도 4조 원이 넘습니다. 대기업들은 덩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에요. 건설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트리플 절벽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급도 끊기고 돈도 마르고 사람들 소비도 줄어드는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닥친 겁니다. 지금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공사비는 미친 듯이 폭등했거든요. 돈 빌리는 이자는 비싼데 막상 건물을 지으려니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억지로 지어놔도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사니까 미분양만 쌓이고 건설사 돈이 그 콘크리트 덩어리에 다 묶여버린 겁니다. 특히 2026년 4월이 되면 감사보고서 시즌이랑 맞물리면서 건설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4월 위기설이 여의도 바닥에 파다합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최고 경영자를 누구로 바꾸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현장 잘하는 전문가를 썼는데 지금은 돈 관리와 재무 전문가, 즉 최고 재무 책임자 출신들로 싹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지금 집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부도 안 나게 돈구멍 막는 게 급선무다, 이거죠.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 박 사장은 20년간 운영하던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버티려고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금리는 3%였죠. 한 달에 이자 75만 원. 빠듯했지만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버텼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금리가 6%로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이 됐어요. 2배가 뛴 겁니다. 거기다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배달 수수료는 올라서 장사가 안 됩니다. 박 사장은 결국 2026년 3월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인생이 날아간 거죠.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실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420조, 50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김대리, 박 사장 같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빚만 늘어나는 좀비 기업들이 전체의 20% 가까이 됩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고금리 못 버티고 터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채권 시장을 넘어서 주식 시장까지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투자한 회사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이자를 제대로 갚고 있는지 보세요. 만약 빚이 자기 자본보다 많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면 그 회사는 위험합니다. 당장 팔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징후, 유동성 대란입니다. 유동성이 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동성은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말합니다. 돈이 많이 돌면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죠. 반대로 돈이 마르면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고 투자도 끊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동성이 마르고 있습니다. 왜 마를까요? 첫째,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합니다. 돈이 은행에만 쌓여 있고 시장으로 안 나오는 거죠. 둘째,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PF는 건물 짓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방식인데 지금은 누구도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지어놔도 안 팔리니까요. 셋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한국 주식 팔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의 돈이 급속도로 마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돈이 넘쳐났어요. 기업들은 쉽게 대출받고 주식도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돈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안 믿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가 없었죠. 한 달 만에 코스피가 2000에서 9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의 금리 차이를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 기업은 4.5%의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중소건설사는 8%를 내야 합니다. 3.5% 차이죠.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이 부실한 회사는 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은퇴자 이사장. 이사장은 노후자금 3억 원을 부동산 PF에 투자했습니다. 연 7% 수익을 약속받았어요. 1년에 2,100만 원. 한 달에 175만 원씩 받으며 생활하려고 했죠. 그런데 2025년 말 그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PF 원금도 못 받게 생겼어요. 이사장은 3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의 무서움입니다. 돈이 마르면 멀쩡해 보이던 투자도 한순간에 휴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투자한 상품이 안전한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만약 부동산 PF나 회사채에 투자했다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는 모든 게 다 떨어지거든요.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가치를 지키는 게 현금이에요. 현금을 30% 확보하면 위기 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버틸 수 있어. 회사가 망해도 월급이 끊겨도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싸게 살 수 있어요. 위기 때는 좋은 자산도 헐값에 나옵니다. 그때 현금으로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죠.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예금, 적금, 머니마켓 펀드 같은 안전자산에 돈을 넣으세요. 수익률은 낮아도 괜찮습니다. 원금만 지켜도 성공이에요. 전략 2.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 지금 변동금리 대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당장 은행 가세요.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3억 대출, 현재 금리 4.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개월 후 금리가 6.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이자가 112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됩니다. 38만 원 차이예요. 1년이면 456만 원 더 내는 겁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면 지금은 좀 비싸도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 앱 열어서 대출 메뉴 들어가세요. 금리 전환 신청하고 상담사랑 통화하고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이것만 해도 당신은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전략 3. 달러를 100만 원어치 사십시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자산의 10%에서 20%를 달러로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앱에서 5분 만에 달러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환율 우대도 받으세요. 은행마다 우대 이벤트 하니까 비교해보고 가장 싼 데서 사면 됩니다. 일시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세요. 한 달에 20만 원씩 5달에 걸쳐서 사는 겁니다. 그럼 평균 환율로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세 가지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붕괴, 회사채 420조 시한폭탄, 유동성 대란. 이 중 하나만 터져도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세 개가 동시에 터지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고 자산을 분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회사가 부도나겠어? 설마 주식이 반토막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지 6개월이었습니다. 1997년 6월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어요. 12월에는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셋째, 달러를 사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십시오.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가는지, 회사채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신호만 보면 됩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으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더 줄이고 현금을 늘리세요. 만약 정부가 1,450원 선을 잘 지켜낸다면 반도체나 방산 같은 수출주를 조금씩 담으세요. 하지만 절대 올인하지 마십시오. 항상 현금 30%는 유지하세요.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에 감사할 겁니다.